백 교수님, 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2일부터 지역을 지금 순방하고 있어요. 신년 인사회 이런 참석을 계기로 해갖고 지역을 쭉 순방하고 있는데 지난 4일에는 광주에 갔다가 광주 5.18 묘역도 참배를 하고 또 광주 시당 또 신년회의도 참석한데 바로 또 오후에는 청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신년 인사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어린이하고 셀카를 찍었는데 그게 지금 아동 학대범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아동 학대를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 포털 사이트에 상당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네, 그런다고 그러네요. 지난 4일 그 청주시에 이제 장애인 스포츠센터라고 있는데 이 국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죠. 이제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한 어린이하고 이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기념사진을 찍는데 그때 이제 이 한동훈 그 피켓을 들고 있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내용이 참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의 큰 희망입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재명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초딩의 맹세입니다. 이제 이런 그 피켓이 이제 그 글이 적힌 피켓을 이제 동영상에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는 사진을 찍자고 하니까 그걸 자기 무릎에 이제 허벅지 위에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카메라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카메라 각도 안에 촬영이 되는 곳. 그렇죠. 이것을 피해서 아이를 이렇게 이제 어깨를 두르면서 사진을 셀카를 찍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옆에 있는 모 인사가 이거를 또 이렇게 들이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 사람도 또 멀쩡하게 생겼던데 옆에 앉으면 이게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잘 보이고 싶은 또 국힘의 그 맹렬 지지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기자들도 보고 또 셀카를 찍으니까 이런 부분에 뭔가 좀 홍보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호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글을 두 번째도 또 들이미니까 읽어보고 고개를 절레 흔들어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영상에 보니까 그걸 들이미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끌어서 뒤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보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럼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 지지 계열 유튜버들이 이제 이걸 지금 조작된 영상입니다. 3초, 4초짜리 이런 부분을 조작을 해가지고 마치 한동훈 위원장이 그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아동복지법의 금지 행위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보통 이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자는 처벌 규정이 또 굉장히 셉니다. 5년 이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아, 그렇군요. 5년 이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국힘 쪽에서는 이 부분에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걸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이거는 허위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걸로 지금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야권 성향 그 유튜버에서 이게 조작된 영상 그대로 계속 방영이 되고 있고 포털 사이트에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종의 우리 언론 용어로 보면 악마의 편집을 한 거야. 그렇죠. 악마의 편집이죠. 이게. 그것만 딱 이렇게 잘라 가지고 해서 정치 10단이라는 무슨 이런 또 유튜버가 있는 모양이에요. 친민주당. 거기서 한동훈 아동 학대 현장을 즐겼다 이런 영상을 내 보내니까 그게 또 친민주당 성향의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딴지일보, 클리앙, 뭐 에펜코리아, 디스인사이드, 뽐뿌, 이사 해가지고 그런 데서 그냥 쫙 퍼뜨리는 모양이죠.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유튜버가 이 악마의 편집이 돼가지고 마치 페이크 뉴스처럼 진실인 것처럼 이게 이제 인식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정말로 그 호도를 하고 여론을 왜곡시키는 효과를 톡톡히 하거든요. 예. 뭐 우리 고용신 TV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정론을 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진영 논리에 너무 그 밀착되고 이 편중된 유튜브는 이런 부분을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내보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설령 진영 논리에 입각하지 않은 사람도 포털 사이트도 이미 돌고 있으니까 예. 이걸 보고 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진짜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했단 말이냐 이렇게 믿게 된단 말이죠.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이 어디로 갑니까? 4월 10일 총선에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 하려고 지금 네네. 친민주당 성향의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 커뮤니티에서 계속 확산을 시키고 있는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주도적으로 했던 곳이 구독자가 40만이 넘는 유튜브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유튜브를 보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유튜브를 캡처해서 다시 링크해가지고 확산시킵니다. 계속 각 확산이 단톡이라든가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 지금 보는 사람이 수백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는 사람은 그걸 믿어버리거든요. 믿습니다. 예. 네. 당연히 믿어버리기 그게 이제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미지 실추라든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힘 사실은 대표 자격인데 국힘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삭감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악순환, 역작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어느 지역에 가든 간에 워낙 지금 한동훈 바람으로 인기가 좋다 보니까 셀카를 찍자는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룰 정도고 지난번 6일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 예.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도 기념 거기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친야 성향의 인사들이 왔을 텐데 많죠. 저도 가야 하는데 못 갔습니다만 시간이 없어갖고 어쨌든 거기서도 다른 사람으로 안 찍고 전부 한동훈한테만 나와서 사진 찍자 해갖고 오히려 민주당 그 정치인들이 부럽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73년생 나이 50에 지금 현 여권의 당 대표이고 또 사실은 그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그 수재형에다가 사시 붙어서 검사를 했고 또 검찰을 나와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떤 그 특별한 그런 스펙이나 커리어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정을 다해서 그 스마트한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대화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에 이제 인기가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진영을 떠나서 어떤 측면에서는 보면 광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자 셀카도 찍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긴 줄을 섰단 말이죠. 지난번 그 5.18 묘역 때 그 민주문을 황교안 대표라든가 윤석열 대통령도 그 대통령 되기 전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네. 그 밖에서 참배하고 왔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바로 민주문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발하든가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호남 쪽에서도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그거는 오롯이 한동훈 위원장 그 자신의 몫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해왔던 이런 어법이나 화법들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한 이런 어떤 언변들 이런 그리고 이제 그 진정성 있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투영이 돼서 많은 진영을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이 사랑을 받고 또 친근함을 느낀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속이 탈 겁니다. 병원에 앉아서 병실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총선 전국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나와가지고 언론에 지금 자꾸 각광을 받아야 하는데 언론에 각광은 받기는 합니다만은 자기한테 유리한 뭐 내용은 없고 계속 불리한 기사만 나오지.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펄펄펄 날아다니지. 이러니까 아마 병실에 앉아서도 이 답답할 겁니다. 지금 당장 또 퇴원을 하면은 그 헬기 닥터 특혜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병원을 옮겼습니까? 막 이러면은 뭐라고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이제 그 사건 사고 평론을 하면서 그 이재명 당 대표는 천운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 이재명 대표가 사건 수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진짜 천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난 2일날 가덕도 부산 그 신공항 대양 전망대라고 거기서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는 평산 책방을 가기로 했거든요. 네, 그렇게 돼. 근데 내려올 때 사실은 안간을 쓰고 내가 이재명이다. 그리고 사실은 31cm 가까운 흉기를 그 손잡이를 빼고 그다음에 네. 그걸 테이프로 감아서 이제 그 범행하기 용이하게 했는데 이게 만약에 정토로 꽂혔으면 경동맥이 손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경동맥은 지혈이 안 됩니다. 그래서 3분 이내에 네, 3분 이내에 그 사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3분 만에 가겠습니까? 아니, 누가 올 수도 없고요. 그때 이미 신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20여 분 경과에서 119 구급차 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역 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이셔츠 깃을 스치면서 들어가서 경정맥이 손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현장에서 정말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천운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야권의 그 제1야당 대표 아닙니까? 근데 여권의 당 그 대표격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펄펄 날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병원에 누워있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또 지금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픕니다. 앞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 원칙과 상식 그 내 의원들이 탈당하겠다고 결의를 했고 내일까지 10일까지 네. 11일 날 없으면 또 이낙연 대표가 또 이제 탈당을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비상사태거든요. 네. 또 당내에서도 저격공천이라 해갖고 자객공천. 자객공천이라고 그것도 지금 난리 아닙니까? 지금 그 소위 비명계 의원들이 있는 곳에 이 친명계 그 당무직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객 공천식으로 거기에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주로 특보 이 명함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그 네이밍을 그 등에 업은 이런 이제 의원들인데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봐서는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부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병실에 누워서 계속 있고 싶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네, 본인으로서도. 답답하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을 때만 하더라도 야, 그것도 천운이다. 그렇지 않아도 재판도 지금 아주 속도가 빨라갖고 총선 전에 1심이 나오기 생긴 상태에다가 이낙연은 나간다고 하지 원칙과 상식은 다 또 빨리 탈당한다고 해버리지. 예, 그런 상황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궁한 처지에 몰렸는데 그걸 일거에 뒤집어 버렸다 했는데 이게 그냥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로 이송되면서 그게 완전히 또 역전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악수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악수가 돼버렸어요. 결국은 지역 의료진들이 반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닥터 헬기로 이송하는 부분이 일반인이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과연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줬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형국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별로 트집을 흠을 잡을 게 사실은 없는 사람 아닙니까? 무슨 술을 먹고 어디 가서 무슨 아예 술을 안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니까 과한 언행을 했다든지 뭐 술을 안 하니까 뭐 잡을 게 없는 상황인데 이게 딱 잡힌 거예요. 말하자면은 본인이 전혀 의도한 바도 없고 또 그 피켓을 가져오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읽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칫하다가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니까 자꾸 밀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 딱 따가지고 편집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키면서 한동훈 나쁜 사람이다. 이게 네이밍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프레임을 씌우려고. 국힘 쪽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하게 되면요.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허위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에 5천만 원이야. 이게 허위 사실이거든요. 예. 또 사실을 적시해서 정통망을 이용해서 소위 말하면은 명예훼손을 하면은 3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은 규정이 돼 있고요. 중재네요. 예, 사이버 상에서 특히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 정통망을 이용해서 허위 사실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부분은 지금 그 벌금형이 거의 없을 정도의 강한 처벌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금 가입자 수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2022년 말 기준해 가지고 거의 9천만 대입니다. 네, 1인당 2대, 3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통신 회선이라든가 휴대폰 회선 가입자 거의 9천만 1억에 가까운데 이 지금 정통망을 통해서 확산되는 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망법상 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훼손하면은 7년 이하 징역을 이렇게 굉장히 중한 처벌을 하게 뒀어요. 아, 그래서 유튜버에서 바로 영상을 내려버렸다고? 안 그러면 이게 이 벌금형도 없고 지금 사안이 중하다고 보거든요. 또 더군다나 이거는 여권의 당 대표격이잖아요. 아, 예. 유력 정치인에 대한 명예 손상은 엄청난 그 피해가 그렇군요. 크기 때문에 이 징역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일부 야권성의 유튜브들에게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조심하시라고. 예. 네. 뭐 야권 아니라 여권이든 누구든 간에 이거 조심을 해야죠. 이 사건 한동훈 예. 이 그 영상 가짜 뉴스를 예. 퍼뜨리면 안 되죠. 네네. 이런 누구한테는 해당되는 법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뉴스에 방금 나와서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날 네. 탈당을 하는데 아마 지난 8일에 울산방송하고 인터뷰를 한 네. 내용이 있던데 그 내용 중에 민주당 의원 44%가 정과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이 도덕성 문제가 보통 사람은 평균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그 울산에서도 했고요. 그다음 KBS 강주 방송 뉴스 프라임이라는 인터뷰에서도 했어요. 아, 그랬군요. 했는데 민주당 전체 의원 167명 중 68명,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치면 44% 정도가 전과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상당한 그 강도 높은 비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도 좀 알려드릴게요. 정성호 의원이 이제 네. 또 반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어떤 노동 운동을 통해서 생긴 정가 이걸 빼면 뭐 14%인가 뭐 16%라고 네. 16%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했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강도 높게 했어요. 정성호 전 의원은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면서 상당히 친명의 좌장 아니겠습니까? 좌장이죠. 예. 근데 이 지금 정성호 의원 입장에서 보면 아마 뼈아픈 비판을 이낙연 전 대표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50% 가까운 의원들이 범죄자다. 경력이 있는 정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뼈아픈 비판인데 의원들을 공격한다기보다도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심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여기는 부분을 이재명 대표는 정과 네. 사범인데 그게 무슨 민주화하고 노동운동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낙연 얘기 전 아닙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두긴 했지만 또 이재명 대표를 또 단독으로 얘기하면 또 비판이 커지는 요소가 예,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통계로 얘기를 한 건데 뭐 또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을 했을 때 이낙연 전 대표는 꽃길만 걸었다. 사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뭐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동아일보에 입사를 해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뭐 도지사, 국회의원, 총리까지 하셨잖아요. 당대표도 했고. 이런 거를 이제 두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운동할 때 꽃길만 갔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아마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국힘 쪽으로 봐서는 좋은 그 소재거리를 준 거예요. 그렇죠. 총선에. 왜 그러냐. 예. 야,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50% 가까운 게 전과자들이 그 국회의원 하고 있는 당이야. 이제 이런 공격의 빌미를 그다음 출신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거 거거든요.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걸 인용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또 명예훼손도 안 된단 말이죠. 예.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핵폭탄급 비판을 더불어민주당이 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 네. 그렇게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네네. 우리 백 교수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